go. 네, 안녕하세요. 세일즈포스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세일즈포스에서의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란 세일즈포스에서 스탠다드 및 커스텀 오브젝트와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다시 데이터 모델링이란 것은 세일즈포스 데이터를 저장하고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세일즈포스에서 구축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사용자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리포트도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로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자동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오브젝트와 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오브젝트는 오그에 특정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비즈니스에 적합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엑셀 스프레드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 오른쪽에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필드는 열이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는 행입니다. 이 열과 행을 오브젝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엑셀의 데이터를 실제 세일즈포스에 저장하는 것을 오브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오브젝트입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것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일즈포스가 만든 오브젝트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어카운트, 컨택, 리드, 오퍼튜니티, 케이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가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서비스 클라우드 등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스텀 오브젝트가 이제 문제인데, 커스텀 오브젝트는 사용자 지정 객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탠다드 오브젝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실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에 혹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그러지 않다면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텐셔널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커스텀 오브젝트를 표준 객체, 그러니까 표준 스탠다드 오브젝트하고 연결하시는 게 아무래도 향후에 많이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텀 필드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오브젝트 혹은 커스텀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필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 사항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 입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식, 확인, 체크박스 같은 거겠죠. 텍스트, 날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오브젝트, 커스텀 오브젝트 공이 다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브젝트는 세일즈포스가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필드도 기본으로 들어있죠. 그 외에 내가 추가로 필요한 필드를 더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메뉴가 있는데요. 잠깐 멈추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 트레일헤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커스텀 필드를 만드는 쉽게 하실 수 있는 테스트고요. 밑에 있는 리소스 URL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간의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연관관계죠. 테이블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연관관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대 N, 멀티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대 N이라고 표현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스터 디테일입니다. 즉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통 유튜브에 보면은 익스펜스 올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익스펜스를 올리고 거기에 있는 익스펜스의 아이템들을 다 넣는 거,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마스터 디테일이죠. 마스터 디테일이 되면 가장 큰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롤업 필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익스펜스 예를 든다면 익스펜스 아이템의 가격들이 우리 넣죠. 그걸 넣는데 그 값들의 서머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이기 때문에 상위 필더를, 그러니까 상위 레코드를 삭제하면 하위 레코드도 삭제가 됩니다. 즉 아까 익스펜스 예를 든다면 익스펜스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이제 상세 사항들이 들어가죠. 근데 상위에 있는 익스펜스 리포트를 삭제하면 하위 리포트도 다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룩업이에요. 룩업이란 건 이제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가 마스터 디테일처럼 끈끈하게 맺어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룩업을 어디다 쓰냐면은 코드를 쓰죠.
코드를 두고 그 코드가 무슨 뜻인가를 다른 데 또 넣어두죠. 그래서 표시는 우리가 입력은 코드로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되는 그 코드에 마핑되는 뭐 디테일한 정보 같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마스터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리코드를 삭제해도 하위 레코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니 투 매니라 그래서 이거 이제 정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혹은 룩업을 섞어서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앞서 보셨던 1대 N을 두 가지를 N대 N으로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프 하이라르컬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자체 계층 관계를 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체, 예를 들면 이제 부모 자녀겠죠.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겠지만 또 자녀도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릴레이션십을 특정하실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밑에 리소스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셔서 직접 만드셔 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서 연습에서는 이제 커스텀 오브젝트, 커스텀 필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커스텀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릴레이션십을 연결하는 겁니다. 마스터 디테일 혹은 룩업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UI 많이 보시잖아요. 위에 보시면 워크 오더, 그 다음에 워크 오더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오브젝트죠. 워크 오더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 오더 라인 아이템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셀즈포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주로. 그래서 하이 레코드, 레이블링 할 때 하이 레코드에서 상위 레코드를 검색하는 필드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워크 오더가 워크 오더 라인 아이템을 잡는 게 아니라 워크 오더 라인 아이템이 워크 오더를 보는 겁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들이 결국은 보통 페이지 레이아웃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 어카운트 컨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션 오브젝트인데 정션 오브젝트는 특히 이제 세일즈포스의 어카운트 컨택 쪽에 정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소스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이제 레이아웃에서 이런 거를 좀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테스트 해 보실 수 있는데 뭐 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간에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주고 실제 UI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앤 리포트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리포트라는 게 결국은 이런 오브젝트 기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리포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브젝트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른쪽에 나옵니다만 어카운트 컨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카운트와 컨택 관계, 그다음에 컨택과 어카운트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리포트를 셀즈포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스탠다드 리포트 타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커스텀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이런 그 앞서 보셨던 스탠다드 리포트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런 그 리포트 타입을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보통 만드실 거고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많이 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공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임포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셀즈포스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마스터성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히스토리성 데이터 등을 셀즈포스로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쓰는 게 데이터 임포트 위저드입니다. 위저드란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웹베이스죠. 웹베이스고 셀즈포스 셋업 쪽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오브젝트, 커스텀 오브젝트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데이터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성능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대신 이제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의 편리함은 있고요. 그래서 작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데이터를 임포트 하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임포트용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로더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별도의 CS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바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임포트 위저드랑은 다른 게 인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딜리트,
그리고 엑스포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어떤 여기 클라이언트 용량이라 되는데 CS 프로그램이고요. 대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커맨드 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만 사용할 수는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500만 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대용량 파일 업로드를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CSV를 보통 기반으로 옮기잖아요. CSV를 올릴 때 거기에 대한 뭐 성공, 오류, 로그 파일들도 다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임포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임포트가 될지 대략적인 알 수 있는 뷰어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 때 뭐 팁 혹은 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라든가 아니 뭐 즐겨 쓰시는 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기 앱 같은 걸로 이런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전에 프로그램 해보셨던 분은 뭐 ERD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를 구성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트잇 노트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디펜던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하나 그냥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뭐 전혀 연관관계 없는 커스텀 오브젝트 500개를 만들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설계된 이런 다이어그램은 실제 프로젝트의 성공에 굉장히 기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제공하는 스키마 빌더를 사용해서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실제 화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마치 ERD처럼 거기서 구축하고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사실 기록이 다 돼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필드 하나하나의 커스텀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거는 다 기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이용해서 필드의 실제 정보 같은 걸 다 정확하게 다 기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운영 환경에서 바로 하실 일은 없겠습니다만 세일즈포스가 이 롤백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샌드박스라는 개발 환경에서 합니다. 그런데 역시 롤백은 안 돼요. 뭐 이전 걸로 리프레시는 되지만 그래서 그런 백업을 미리 좀 데이터 모델에 대한 백업을 먼저 좀 생성하시고 나서 구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키마 빌더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ERD 틱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을 시각화하실 수 있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내용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베이스, 직접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오브젝트를 그냥 막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뭐 커스텀 오브젝트, 스탠다드 오브젝트 그리고 필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 뭐 릴레이션십 1:n이죠. 마스터 디테일, 룩업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 연관관계를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만 잘하셔도 굉장히 복잡하게 프로그램하지 않고 쉽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